안녕하세요. 오늘 평택지제역 방송국에서는 평택지제역에 드디어 소원하고 요망하신 GTX-A 노선시 노선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면서 방송국을 시작합니다. 평택지제역은 GTX-A C로부터 트리플 역세권을 넘어서 펜타 역세권으로 거듭납니다. 즉 5개 지하철역 기차역 GTX역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앞서가는 평택지제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역, 청량리역, 광명역, 평택역, 지제역 이렇게 역 주변으로 도시가 발전되는 것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제역 트리플 역세권을 넘어 펜타 역세권으로 거듭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5개 지제역의 우측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역이 생기고 그 연결이 BRT 도시 순환버스가 연결되고 지금 현재 광역급행버스 M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제역이 7개에 대한 교통망이 확정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1호선이 서울역으로부터 지제역을 거쳐서 부산 광주로 가고 두 번째 SRT역은 수서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제역을 통과하여 부산 광주로 가고 있고 세 번째 GTX A노선이 지제역을 통과해서 움직이고 있고 네 번째 C노선도 지제역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원발 KTX가 광명역에서 바로 천안 아산역으로 가죠. 이것을 서울역에서 수원역을 거쳐서 지제역을 거쳐서 부산 광주로 가게 됩니다. 수원발 KTX가 내후년 2024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1호선 SRT 수원발 KTX가 확정이 되고 차츰차츰 GTX-A 노선 C 노선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역별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1호선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이죠. 이 1호선이 오랜 시간 지제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서울 전철을 대체하여 개통된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전철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은 핵심 노선이죠. 수도권에 만약 이 노선이 없어진다면 모든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수도권 전철 1호선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급행열차 완행열차를 타는 기차역이 지제역을 통과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안성이 예전 조선시대의 고려시대는 평택보다 더 발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성이 평택보다 뒤진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차역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성이 발전되지 않은 이유는 기차역이 없는 요인이죠. 앞으로 차츰 부발선이나 이런 것이 평택으로 해서 안성을 경유하여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판교에서도 이동이 돼서 청주로 연결돼서 안성이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성이 제2 경부고속도로도 이제 무려 4개 인터체인저가 생겨서 안성이 많이 발전되는 거죠. 안성도 기차역이 생겨서 차츰차츰 발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 광주가 발전된 이유는 기차역이 있어서입니다. 예전에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를 합해서 전라도라고 칭합니다. 전주, 나주 굉장히 큰 도시였죠. 하지만 지금 전라도에서 어디가 제일 큽니까?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는 광주역이 있어서 광주가 굉장히 발전된 것이죠. 그러면 경상도는 어떨까요?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를 합하여 경상도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와 상주 지금 현재 경주와 상주 인구는 어떨까요? 우측에 보면은 상주의 인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10만이 무너졌습니다. 9만 5,566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상주입니다. 하지만 부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이 제2의 도시가 된 겁니다. 그만큼 기차역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상주는 이제 광주나 부산역이 없어서 그렇다고 확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구가 발전되려면 기차역, 지하철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번. SRT 지제역입니다. SRT 개통이 돼 있죠. 그래서 슈퍼 레피드 트레이닝에서 앞자를 따서 SRT로 칭합니다. SRT는 지금 현재 수서역까지 18분이면 갑니다. 저도 지제역에서 SRT를 타고 몇 번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승용차로 가는 것보다 SRT로 가는 게 더 편합니다. 수서역에 내리면은 택시가 대기하고 있고 자가용 쓰듯이 기사 쓰듯이 바로 대치동으로 가고 삼성을 가고 바로 내려옵니다. SRT 지제역이 생겨서 지제역이 지금 엄청난 활기스가 되고 있는 거죠.
SRT는 KTX보다 강남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3번. GTX-A 노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TX-A 노선 황금 노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GTX-A 노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재명 지사도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GTX-A 노선을 평택 지제역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평택 지제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측에 보면 지제역에서 동탄을 거쳐서 용인을 거쳐서 성남수서 삼성 서울역 연신내 대구 킨텍스 파주 운정까지 연결됩니다. 운행 속도가 일반 KTX나 SRT보다 굉장히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GTX-A 노선이 생기면 서울역을 경유하여 성남 일산까지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GTX는 전에도 제가 동영상을 통해 강조드렸지만 자동차를 떠나서 헬리콥터라든지 비행기가 설 수 있는 역을 만든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도시는 GTX-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는 역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100년 대계의 역세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A 노선과 C 노선이 평택 지제역에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GTX-A, B, C 노선 D 노선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GTX-A 노선을 왼쪽에 파주 운정으로부터 서울역을 거쳐서 삼성으로 해서 동탄까지 돼 있는 것이 평택 지제역으로 간다는 것을 표시해 놓았고 그 다음에 북과 남쪽을 연결하여 의정부를 덕정으로 올라가서 덕정 의정부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수원 병점 오산 지제역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북쪽으로 확정이 되는데 두 개 노선이 지제역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4번. 아까 얘기한 GTX, C 노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 C 노선이 지제역으로 해서 수원, 금정, 양재, 삼성, 청량리, 강원대, 창동, 의정부, 덕정으로 연결됩니다. 얼마나 황금 노선입니까? 이 노선이 바로 평택 지제역으로 확정됐다는 것을 이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5번. KTX. KTX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KTX를 타려면 서울역에서 광명역으로 해서 천안 아산으로 갑니다. 평택에는 서질 않았습니다. KTX가 서울역에서 수원으로 경유해서 지제역으로 통과하여 천안, 아산, 그 다음에 부산, 광주로 가는 역이 24년 내후년에 개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개통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노선을 타지만은 좀 느리죠. 하지만 이것이 GTX로 해서 바로 수원으로 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거죠. 불과 한 20분대로 갑니다. 그 역이 천안 아산으로 해서 다시 부산 광주로 가는 역이 지제역으로 해서 이제 생긴다는 거죠. 획기적입니다. 6번. 지제역 연결을 위한 BRT 연결. 여러분 BRT에 대해서 좀 생소할 겁니다. BRT는 간석 급행버스 체계입니다. 영어로는 버스 래피드 트랜스핏 쉽게 말씀드려서 BRT가 지나가면 신호등이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로 바뀌고 파란색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파란색을 유지합니다. 지금 이 BRT가 세종시에 개통이 됐는데 세종시의 집값병이나 토지 현황은 BRT 정류장 근처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BRT에 대한 버스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간성 급행 버스 체계. 우측에 보시면은 BRT가 진입했을 때 적색이 즉시 녹색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BRT가 진입 시 녹색이 바로 통과 시까지 유지됩니다. BRT가 우선시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차보다 오히려 더 빠른 버스를 기차화하기 위해서 만든 간성 급행버스 체계입니다. BRT가 생기게 되면 평택 일대에 교통 변화가 생깁니다. 모든 아파트 가격은 BRT 정류장 주변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토지 가격 또한 BRT 정류장 주변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BRT 정류장 주변으로 집을 살 거고 땅을 살 거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 BRT역 주변으로 인구가 모이게 됩니다. 그 중심이 지제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제역 주변에 있는 BRT 정류장을 많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첨부한 그림을 보시면 BRT가 지나갔을 때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신호가 바뀐다는 거죠. 얼마나 획기적인 체계입니까? 그래서 트랩이라든지 경전철보다도 교통 전문가들은 오히려 BRT가 효율성이 많다고 합니다.
신도시는 BRT 체계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도 원래 트랩이었죠. 경전철이 BRT로 거의 바뀌는 단계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35년 평택기본 도시계획 BRT 구상계획도입니다. 평택기본 도시계획 BRT 구상계획도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지제역을 근처로 해서 노선체계가 장기적으로는 평택항을 통과하고 지제역을 통과해 안성까지 연결되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안성 스타필드로 해서 지제역과 삼성, 고덕까지 연결되는 역이 1호 1차안입니다. 역 주변을 유념하셔서 집을 구입하거나 토지를 살 때는 BRT 주변으로 구입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7번. 여러분들은 M버스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M버스는 지제역에서 바로 강남으로 출발합니다. 저도 강남 양재나 강남역을 갈 때 지제역에서 M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바로 직행으로 갈 수 있어 편하죠. 도착 소요 시간은 70분 정도 소요되는데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다니게 돼 있죠. 지제역에는 M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지제역에 M버스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제역 주변의 모든 교통의 중심이 지제역으로 생겨서 앞으로 50년 100년이 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산 광주처럼 지제역이 앞으로 경기 남부권의 중심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려 5개 역이 환승이 되고 그 다음에 M버스, BRT가 환승이 돼서 중심 상부한 100년 대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개의 역과 M버스와 BRT가 생기기 위해서는 지제역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됩니까? 바로 광역 복합 환승센터로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제역 주변에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고 동측과 서측에 M버스, 그 다음에 광장호텔 백화점 모든 것이 지제역의 중심이 됩니다. 제 친구나 선후배 분들이 프랜차이즈점에 많이 계시는데요. 이 프랜차이즈점의 모든 것은 평택에서 인구가 100만이 됐을 때 지제역에 모든 것이 들어간답니다. 나이키 매장 그 다음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모든 체인점이 지제역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요. 그래서 지제역 주변 상권이 평택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유념하시고 장사를 하든 집을 장만하든 무조건 지제역 쪽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권하는 바입니다. 지제 역세권에 대한 총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호텔이 들어섭니다. 현재는 호텔이 평택에 거의 없죠. 매머드급 호텔을 평택에 계획한다고 하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제 호텔과 다른 호텔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론은 지제역 주변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역, 광명역, 동탄역, 지제역, 천안, 아산역. 앞으로 크게 되는 곳이 역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측은 지제역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왼쪽은 지제역 주변으로 지제 세교지구가 있고 영신지구, 모산 영신지구가 있습니다. 지제역 주변 상업용지입니다. 우측은 확정되었고 왼쪽은 이번에 용역이 났습니다. 여기도 이제 상업용지가 생기고 호텔이 생기고 대규모 아파트 지원시설 준주거용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고 5개의 역이 환승되고 M버스가 있고 BRT가 통과하는 평택 지제역의 미래입니다. 평택의 미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감도는 앞에서 보여드린 거와는 좀 다르죠.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의 조감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발치했습니다. 중심 도로가 확 뚫려 있죠. 도로가 지제역을 넘어서 동축을 넘어서 서쪽으로 진입을 하고 서쪽에서 삼성으로 진입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들어서는 명실상부한 5개 역이 하나 되는 펜타 역세권의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조감도입니다. 결론입니다. 광역 복합 환승센터 25개 이상의 각종 시내버스와 BRT가 연결돼 있고 다음으로는 경부선 수도권 1호선이죠. SRT, KTX, 수원발 GTX-A, 시 노선 펜타급 역세권이 생기고 환승되는 교통허브로 거듭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나 우수 프랜차이즈가 지제역으로 생기므로 상권에 대한 이동을 전망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평택 지제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색다른 정보를 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평택 지제역 방송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더욱더 좋은 정보와 좋은 투자 방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 지제역 방송국 금주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